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건국대학교 2023년과 4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건국대와 관련해서 특히나 건대의 경우에는 이 정의적 설명을 출지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23년과 이 4년을 이제 풀이할 때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의심되는 특정 두 선택지에서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정답의 갈림길에서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면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이 판별되지 않을 때는 각 의미가 언제, 어디서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지가 남아 있을 때는 사전적 정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판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단어의 뜻이 언제 어디서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제 부분인데 이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를 본문과 무관한 선택지로 이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중장문 논리와 관련해서 우리 문장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장문 논리를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선택지에서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는 문장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애초에 무관한 내용들로 선택지를 4개 정도를 구성하고 확실히 맞는 정답 하나만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부분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대학교에 입시를 하기 전에는 크게 세 가지 정의적 설명과 두 선택지가 또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은 무관한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단 하나만을 골라낼 수 있는가?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미 뭐 건국대학교는 학습 매뉴얼까지 모두 다 최신화를 해 두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건대와 동국대는 이제 2025년 대비를 해서 미리 학교별 학습 매뉴얼을 최신화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또 기출 시즌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2024년에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기출을 또 한 번 더 마주하겠죠. 자, 그때는 제가 이제 학습 매뉴얼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출을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9월 정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2023년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모피코트의 여성과 여성은 동물 인권단체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넥서머 우리가 정답 3번 말고는 사실 고민할 게 단 하나도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 3번이다. 자, 이 부분은 뭐 설명할 거 없이 단어만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논리에 관련해서 출제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항상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이제 순접에 뭐 예를 들어서 4요소, 분사, 분사 구문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 그리고 뭐 관계절, 부정사구, 전치사구.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순접의 4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는 뭐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GS 같은 요소, 또는 특히 우리가 또 구체적 진술과 관련돼서는 consider, suppose, imagine 제가 CSRI라고 또 외우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이 문장 가운데 도출되었을 때 앞문장을 부연 설명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답에 관한 단서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제가 늘 세 가지는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범주라든지 속어법이라든지 그리고 어조라는 거.
또는 두 개의 문장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순접에 관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논리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 출제의 단서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항상 정리해보고 나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로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23번을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크게 보면은 두 문장이 나란히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의 관계는 순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녁에 아이들을 혼자 외출하게 허락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빈칸한 문제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집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독립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생각을 해볼 때, 자, 오늘 제가 또 현강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변덕스러운이라는 단어와 저는 헷갈렸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변덕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첫 번째는 A도 그러고 두 번째는 B도 그러고 또 다를 때 다시 한번 또 A를 고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덕스러운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 중에서 어떻게 더 중요할까? 아직 선택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곤란하네. 2번 정도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우리가 2번의 이 선택지가 정확하게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이 문제에서 곤란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곤란하다라고 할 때 naughty라는 동의어가 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실질적으로 어떤 말로도 가시가 많은이라는 말로도 더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가 많다라는 의미로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가시가 많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한이란 의미에서 이 동의어도 추가적으로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에 관련된 단서 같은 경우는 누구를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그었던 다음 문장 요소 자체가 빈칸에 단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과 같은 문제들 선택지에서 문장이 나오고 중장문 논리가 나왔을 때 건국대학교의 특징상 여러분에게 확실한 하나의 선택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전통적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독해라든지 논리에서 이런 식의 패턴들을 정말 많이 보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이 시점의 대조가 될 거라는 걸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많은 언어학자가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에 빈칸을 강조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전문가들이 무엇을 강조했을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전통이라는 부분과 최근이라는 부분으로 이미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다수의 교육자들, 그냥 전문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접근 방법에 관련해서 오류를 훨씬 더 알게 되어 왔다는 거죠. 이때 이러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빈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과거에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휘 발달을 증진하는 다른 접근 방법들이 인기를 얻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접근 방법의 인기를 얻어왔다라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it has been found out. 자, 이제 최근에 발견되었던 것처럼 문법 체계 위에서 단어가 없다면 이 배운 사람들, 학습자들은 실제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법 위에 단어가 없다면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강조한다? 지금은 어휘를 강조한다 볼 수 있고요. 지금 문법 위에 어휘거든요. 그러면서 문법이라는 요소가 지금 또 나왔죠. 또 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문법 구조를 훈련할 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휘를 강조하지만 반대로 과거에는 뭐를 강조했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 하나 문법이라는 요소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이 문법에 관련된 요소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 선택지를 찾아보게 되면은 사실 몇 번을 제외하고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다 무관하다는 거를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의 몇 번? 5번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로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부분이죠? strong. 이 첫 단락부터 빈칸이 마지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을 잡으려 하는 행동도 하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부터 읽는 부분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자, 빈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본다면 우리 눈에 띄어야 될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눈에는 F 정도, if, 바로 빈칸 위에 if it is very light. 여기와 또는 to test the quality 요 정도부터가 기준점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폴리우레탄 형태의 쿠션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쿠션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를 집었다는 거죠. 자, if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는 우리가 문장에서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만일 가볍다면 품질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래요. 자, 경험상 8인치짜리 쿠션은 빈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쿠션입니다. 쿠션.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품질이에요. 그쵸? 품질. 자, 그런데 그 품질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은 무게가 가볍다면입니다. 가볍다면. 바로 무게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경험상 8인치 쿠션은 8인치 쿠션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범주에서는 바로 무게와 관련된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문제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문장에 관련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무게와 관련된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게 된다면 정답은 4번. 3파운드 미만이어선 안 된다. 이게 바로 무게와 관련된 선택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선택지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이불 소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절대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번이나 5번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중장문에 관련해서 특히나 문장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무관한 선택지가 4개가 구성될 수 있고 확실한 하나의 선택지를 여러분에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 이거는 이번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에서도 앞으로 그 이후에 이제 치르게 될 시험에서도 다른 학교 모두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서 본인 걸로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빈칸의 이번에는 좀 상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아까 24번 문제를 풀었을 때, traditionally와 in recent years, 바로 시점의 대조가 있었죠? 그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Many have climbed. 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독해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통념이죠. 그리고 however, 정확하게 통념, 비판, 반박 구조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지구와 같은 수십억 개의 행성처럼 우리 문명과 같은 문명들이 은하계에서 흔할 것임에 틀림없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빈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원래 흔할 거라고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however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른다, 알기 어렵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로 도출시키질 못한다면은 세티를 읽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세티, 특정 어떤 일반적 진술 다음에 고유명사가 나온다면 그런 우리 문장들을 구체적 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티라는 어떤 글을 시사하려는 게 아니라 앞문장에 있었던 요소를
더욱더 풀어서 주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 진술이라 부르죠. 자, 세티에 따르면 무전 신호를 찾아 하늘을 자세히 조사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가 인터셉트라는 게 가로채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엿듣다, 방송을 수신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신하지는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빈칸에 관련돼서는 뭐뭐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2번에 unlikely 정도로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26번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다면은 바로 mysterious 1번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비스러운이라는 의미는요, 이미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알지 못했던 거를 전제로 두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맥락에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이라는 전제가 이미 빈칸 앞에서 깔려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어스의 동의어가 occult처럼 신비한, 이해하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과 유의어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5번의 단어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nutty 복잡한, 문제등이 곤란한 그런 단어를 또 이제 점검을 해봤었는데, 자, 우리가 tortuous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길고 복잡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convoluted 정도를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convoluted.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이 단어가 또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의미도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도 또 쓰입니까? 이 단어는 뭐 구불구불한 이런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만약에 동의어가 나오면 winding이라는 단어로서도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구분해 두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길고 복잡하다라는 의미로서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펜으로 따로 색깔 칠한 요소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7번.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또 27번은 우리 학생들이 또 실수를 하면 1번 선택지와 좀 많이 헷갈려 했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과거에 제가 이제 23년도 과거에 이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그때는 이제 학생들의 감정을 좀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의 플라이스를 이제 좀 골랐던 수험생들이 많았었는데 아니 왜 플라잇은 장소인데 이게 지금 맥락에서 장소가 아닌데 왜 이걸 골랐지? 라고 이제 공감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저는 1번을 왜 고르는지 공감을 못하고 있다.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요 1번을 이제 고르는 부분에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마르디그라는 기름진 화요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프랑스의 정복주의자들로부터 미국의 18세기 초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마르디그라가 빈칸으로 특히나 뉴올리언스에서 성장해 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뉴올리언스에서 마르디그라는 뭘로 성장했는가? 그랬더니 뭘로 성장했을까 했더니 바로 그 첫 번째로서는 마르디 그라가 실제로 일부 남부주에선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마르디 그라가 이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 이번에 기념일이라고 붙었습니다. 이게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읽겠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수많은 페스티벌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빈칸에서는 바로 법정 공휴일과 같은 기념행사와 같은
그런 단어를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place라는 거는 장소를 뜻하는 거거든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2번, 3번,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아예 없고 왜 그러면 4번이냐? 자, 여러분 어버이날, 어린이날 혹시 모르는 수험생이 있을까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대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거를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4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바로 하단에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부터 시작되는 앞부분부터는 삼가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좀 잡아본다면은 뭐 surprisingly, there seem to be 요 정도 또는 a mother 요 정도 이렇게 기준점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접근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습을 했을 때도 있잖아요. 시간 내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습을 하더라도 결국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시간 내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시간 내 싸움에서 풀이할 때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이런 압박감 속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좀 보고 싶다면은 중앙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문제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항공대학교 이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얼마나 시간 압박이 심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빈칸이 하단에 있을 때는 기준점을 잡고 또 잡으려는 연습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다. 자, 저는 there seems to be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말해야 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압력은 없던 것 같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너무나도 이제 심취한 나머지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음의 언어적 형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언어적 형태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이 문법으로 말해야 하는 의사소통 압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not 문법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pay attention to가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의 스피치에 부모는 빈칸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은 문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은 안 되는 거고요. 솔루션은 지금 이제 이게 문제점에 관한 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과 5번에서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자, 뒤를 보면은 바로 분사구문이죠. 자,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거 논리에서의 대표적인 순잡의 4요소라고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주절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단서다. 순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떤 요소를 여기 요 주절의 동사 이하 구와 그리고 이때 분사와의 관계, 분사 구문의 관계죠. 요 관계는 어차피 행위자가 주절의 주어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빈칸은 당연히 그럼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빈칸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문법적인 거는 이제 관련 없이 부모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거면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뭐 명료하고 유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단순히 내용을 받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됐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2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우리가 A, B를 이제 잡는 부분은 너무나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언어는 빈칸으로 특징적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language를 A로 잡아본다면은 B가 될 수 있는 것은 특징적으로 빈칸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B번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현대의 정의를 and를 통해서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nd를 통해서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이 문장은 순접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가들은 이 현대의 정의를 과거의 시간으로 읽어서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현대의 정의를 과거의 시간으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읽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읽어도 되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여쁘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불쌍하다고 오늘날에는 예쁘다라고 불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어,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서 어여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만약 현대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잡을 때 뭘 잡아야 돼요? 시기적인 요소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부릅니까? 두 글자로 범주라고 부르죠. 따라서 지금처럼 시기적인 요소를 골라본다면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5번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서 23년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처음에 접했을 때 저와 함께 했다면은 사실 안 떠오르겠지만 떠올르면은 좀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죠. 여러분들이 2017년도 또는 2019년도 독해와 관련해서 사실 선택적 집중에 관련된 독해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타 대학과 관련된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지금과 같은 소재를 보게 된다면 뭐 2024년도도 마찬가지긴 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문제는 사실 과거에 또 이화여대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사실은 이제 연관돼서 풀어봤던 경험이 있었다. 자, 일단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 우리 학생들이 기준을 잡게 된다면 빈칸 바로 위에 when 또는 바로 위에 the woman 또는 바로 위에 during the game 요 정도가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기준점을 평상시 연습했던 것보다는 더 위에서 잡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24년도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촬영된 시점이 이제 6월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1월 달에 건대 시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당시 이제 우리 합격생 중 이제 한 명이 시험지를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문제를 보는데 평상시 연습했던 것보다 실제로 기준점을 더 위에서 잡기도 하고 또는 정말 헷갈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의 이제 흔적들을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when asked the woman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나 우리 학생들이 실전에 이제 들어섰을 때는 다소 기준점을 조금 더 위에 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during the game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uring the game 이 부분 자 게임하는 동안에 우산을 쓴 여성이 갑자기 농구 코트를 지나간 거죠. 자, 거기에서 이미 지금 플레이어들이 경기 중이었어요. 자, 근데 여성이 분명하게 4초 정도가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asked about the video, 그러니까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자, 10명 중 2명입니다. 5명 중 1명이죠. 그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는 우산을 쓴 여성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is is because of a selective attention.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적 집중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적 집중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빈칸에 관련된 건 뭐예요? 바로 누구를 꾸미는 이 선택적 집중을 꾸미는 분사입니다. 우리가 분사라는 거는 결국에 품사가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순접해요? 이
selective attention과 순접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적 집중이라는 거는 자극의 부분을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극의 부분을 도대체 뭐 하는 게 선택적 집중일까? 자, 이러한 과정은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여러 자극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빈칸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정답을 잡지를 못했다면은 이제 어디를 가라? 이 빈칸에 관련된 요소의 범주를 잡아서 상단으로 올라가라. 정말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위를 보시면 자, 인지 상태인데 특정 환경으로부터 집중하는 것에 이제 포함하는 인지 상태.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나왔죠. selective attention으로 알려져 있대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집중. 자, 그러면 빈칸에 관련된 요소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지금 제가 네모 박스 치는 이 부분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other aspect가 뭐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the stimulus와 같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빈칸은 누가 ignoring 얘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2번과 5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filtering out이라는 거는 걸러내는 이라는 뜻이고 dissimilating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분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오늘 첫 시작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헷갈리는 두 개의 선택지가 나왔을 때는 이 단어들의 사전적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사전적 정의가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런 단어들이 언제 어디에서 이 상황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리하는 이라는 거는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떼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세포를 개별적으로 뭔가 분리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쓰는 거고 또는 어떤 유사한 소리를 다르게 발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로서 분리하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소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분리 요런 느낌이지 뭔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걸러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에어팟을 이제 귀에 꼽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대표적 기능이 뭐예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죠. 그럼 주변의 잡음을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 주는 거. 그게 이그노링의 동의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의 이제 우리가 예시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24년도를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감을 조금 더 한번 키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24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정말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31번의 문제를 틀립니다. 다만 우리 31번도 사실 30번, 2023년에 30번처럼 두 개의 단어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적인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congruous라는 단어가 뭔가 일치하지 않는 이란 형용사죠.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앞에서 이 단어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행동인데 누군가의 일반적 행동과 당연히 일치 않는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5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데 disagree 일치하지 않다. 선생님 반대하다라는 뜻 아닌가요? 일치하지 않다, 반대하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일치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는요. 특정 논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치하는 견해도 있고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견해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제가 딱 하나 부분이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disagree 이런 부분이고요. is not related with라는 거. 관련이 없다는 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몇 번에 3번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23년에서는 분사구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뒤에 있었죠?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상태예요? 분사구문이 앞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이번에는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어디와 어디가 순접이다.
결국에는 이 분사 구문과 여기 주절의 서술어 이하가 같은 성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형적인 이 소설가의 빈칸한 산문에 buried, 지루한 그가 어디에 이제 매력이 이끌렸어요? 이번에는 아주 간결한 산문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지루하다고 했으니까 지루하다는 거는 간결한 것과 이번엔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황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3번의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실전에서는 틀리지 않는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32번을 좀 공부를 할 때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때 뭐까지? 순접에 4요소가 뭐가 있다? 분사, 구문제 포함입니다. 그리고 관계절, 부정사고, 전치사고. 전치사고는 제가 늘 어떤 요소를 강조하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in, by ing, on ing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분사는 순접이야. 관계절은 순접이다. 부정사고는 순접이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사라는 게 지금처럼 분사 구문은 어떤 형태로 나와서 어떻게 순접이 되는지, 또 분사가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후치 수식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또 관계절과 부정사구가 어떻게 순접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필기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4년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3번 한번 볼까요? 이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실제 시험장에선 정말 많이 헷갈렸던 그런 부분인데 두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조이고요. 두 번째는 컬러케이션, 바로 호응 관계입니다. 자,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가 실존적으로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저는 이걸 좀 의역을 해서 현실에서는 친구가 없어서 그냥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서 이제 친구를 도모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이제 경험을 찾는 친구를 찾는다고 좀 의역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SNS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with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with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내용과 SNS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과 빈칸의 부분은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잘 잡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지의 빈칸을 이제 틀린다는 거죠. 순접인 건 다 압니다. 자,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이 디지털 연계성이 뭐 하는 것과 함께 증가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를 유비쿼터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유비쿼터스라는 형용사가 어디에나 있는 너무 흔한 이라는 형용사는 알지만 이 명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유비쿼터스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이 바로 오버 뒤에 있었던 디지털 커넥티비티, 바로 디지털 연결성과 같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5G 이런 네트워크 연결망들이 어디에나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1번 같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3번이랑도 고민을 하는데 편리성 또는 편의성과 편리성 같은 경우는 더 쉽고 더 간결하게 해주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3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 1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단서를 잡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연결성과 연관된 단어는 1번 정도가 될 수 있다. 자, 34번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 22년도 이런 기출문제를 보셔도 똑같은 이제 맥락이지만 단순히 이런 발음만이 좀 이제 영어 단어만이 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정의적 설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if라는 부분이 우리가 또 이제 시간 조건 부사절처럼 우리가 이제 문장 가운데 나오면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은 하지만 이렇게 첫 시작점에서 출제가 된다면 우리 부사절적 속사는 방향성을 이 문장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명시적 단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빈칸하다고 설명을 한다면 의미한다는 거죠. 그들은 더 오래되면서 전통적인 관점을 이제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정통주의라는 2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서를 이 끝부분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어렵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별표가 하나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35번 한번 볼까요? 자, 몇 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까? 2021년 건국대에서 이미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미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35번에 관련해서 풀어줬을 당시에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 주었던 동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랑 좀 구분해 달라 그랬죠? follow와 구분해 달라고 했었죠. 얘는 뭐다? 무급휴직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무급휴직은 제가 팬데믹 당시에 이제 자주 쓰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레이오프와 어떤 차이가 있다 해서요? 레이오프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되는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furlough 같은 경우는 해고된 게 아니라 조직에는 몸담고 있는 거예요. 레이오프는 더 이상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furlough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이제 선택지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시험에서는 플러사이드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러사이드 그리고 마지막 또 레이 어사이드 그래서 아마 선택지가 그 당시에 레이 오프와 플러사이드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얘 의미 자체가 뭐다? 뭐뭐를 제쳐두다 뭐뭐를 무시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불어서 세러사이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도 좀 알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법령에 결정을 뭐하다? 무효화하다 또는 파기하다라는 의미도 별도로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좀 필기를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혹시 모르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결국에는 몇 번이었다? 너무나도 쉽게 레이오프 부분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단서가 바로 여기죠. 사장님이 이제 직업을 그만두라고 이제 들었다고 이제 사장님으로부터 직장 좀 그만두라고 들었다. 그래서 레이오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 36번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좀 이제 좀 꼬일 수 있는 게 바로 원급 비교에서 이 뒷부분입니다. 아무리 원급 비교가 우리가 순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 부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가 이제 생략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누가 지금 이 부분이랑 어디가 이 주절과 순접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순접의 4요소에서 출제된 부분이죠. 그래서 어, 그녀의 미래를 비현실적인 꿈으로 기반을 두기는 싫어요. 그러면 어디에 기반입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에 기반을 두는 걸 싫어한다면 현실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37번 한번 볼까요? 자, 37번 보시면 자, 우리는 종종 듣는다는 거죠. 음악은 빈칸한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죠. 자, 이 말은 사람들 이제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even if예요. even if. 자, 그런데 우리가 even if라는 거는 이렇게 주절과 순접이 주절과 역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지운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가 두 문장이라고 본다면 어디와 어디가 여기와
이렇게 전후 문장이 결국에 순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있고 만약에 나데이 법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데이 법비가 주어 동사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장들이 있을 때 특히나 지금은 앞부분이 지금 이제 빈칸이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뭐다? 지금 이 부분과 결국에 이 부분이 순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나데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야를 오히려 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때 나데이의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even if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만큼은 통한다는 거죠. 그런 언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통 언어라 부르죠. 그래서 Universal Language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Universal Language라고 하면은 뭐 음악, 수학, 과학 같은 부분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3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제조업자들이 플라스틱의 빈칸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고마운 게 세미콜론은 뒤에 부정어가 없으면 순접의 역할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의 빈칸한 형태래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또 나왔죠. 플라스틱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분해가 된대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쓰는 단어 biodegradable 자연 분해될 수 있는 정도로서 정답은 2번. 여기에 단서는 누구다? 세미콜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23년에 풀었던 두 문장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자, 지금 전문가들이 새로운 치료 방법에 관련해서 옹호했다는 거죠. 그것은 공인되고 표준 관행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 치료법에 대한 비평가들의 빈칸은 무엇이었을까?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그들은 혐의 없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누구를 치료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법을. 그랬더니 그 치료법이 뭐예요? 논 스탠다르드도 얘기하고 있지만 군사고문까지 나오죠. 그래서 공인된 의료 관행을 위반하면서 또 비표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뭐한다? 빈칸한다 했을 때 부정적인 선택지 바로 accusation 비난의 2번 말고는 고민될 게 없겠습니다. 정답 2번 말씀드리면서 4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순접의 4요소를 좀 적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제가 전치사 중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라. 뭐? in ing, by ing, on ing를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in ing, on ing, by ing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와 순접이다? 주절과 순접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자주 출제자가 너를 빈칸하려 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보면은 자, 익숙한 단어를 낯선 방식으로 뭐해서 사용해서 여기가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너를 뭐 했다? 당신을 틀리게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누구? consider. 그리고 suppose, imagine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 부분들은 독해와 논리가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여러분 enlighten 이때 이제 요거를 단순히 뭐 계몽시키다라고 좀 이제 학생들이 외우는데 본인은 계몽시키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좀 많이 외우긴 하나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독해할 때 여러분이 계몽시키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걸 머릿속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을 때 지금 오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몽시키다라는 건 뭔가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선택시가 됩니다. 따라서 옆에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enlight는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청각과 시각적 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What is the problem of a perceptual blank래요. 이때 여러분이 문제점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문제점이라고 번역을 하되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유사성이라고 읽어야죠. 지금 유사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문제래요. 이게 유사성인 거예요. 그러면 뭐에 관련돼서? 지금 perception이죠. 그러니까 빈칸만 잡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게 뭘까 도대체? 자, 그럼 뒤를 또 봐야 되겠네요. 그죠? 두 문장 논리. 자, 두 체계가 광범위하게 변한 감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된 perception을 준다고 고정된 perception을 준다는 고정되고 안정된 어떤 단어 바로 stable perception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가장 어울리는 건 누구예요? 바로 constancy가 되겠죠. constancy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stable과 가까운 명사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or example을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틀린다면은 3번 선택지를 좀 골라서 틀리지 않을까. 자, 창의성에 대한 무언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성은 타고난 지능이 아닙니다. 빈칸만큼. 그러면 빈칸을 찾으면 되겠죠. 자, 효과가 있는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은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빈칸에 관한 부분은 뭐? 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많이 해야 되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으로 좀 고르기가 좀 이제 어렵지만 숫자 게임이에요. 근데 숫자 게임은 여러분이 읽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천재는 필연적으로 더 높은 성공 비율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생각할 거. 혀를 찌르는 이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바로 흑백 논리죠. 다시 한 번 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흑백 논리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주어 동사 있고 이렇게 나비 법비가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흑백 논리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어디와 어디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문장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 높은 성공을 이제 가지는 거 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건 뒤죠. 그 뒤에서 뭐라 불러요? 그들은 단지 더 많이 해서 다른 것들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도 팀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되는 그런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후천성을 좀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이제 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더 많은 걸 시도해서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 또는 성공, 실패를 만드는 그런 명사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명사가 누굽니까? 경향이 아니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생산성이죠.
우리가 상품이 생산되거나 이런 작업이 완료되는 비율, 그런 걸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할 때, 특히 식품업 투자할 때 어떤 것도 봅니까? 공장의 가동률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가동률에 있어서 또한 이 가동률에 내에서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때 그 비율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단순히 경향이 아니라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1번이나 4번은 좀 이제 학생들이 고르지 않을 것 같고, 5번은 뜻밖의 재능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자, 43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또 42번과 이어서 논리 문제에서 굉장히 겁먹을 수 있는 문제가 43번 정도가 되겠죠. 자, 일단은 빈칸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기준점을 이제 despite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자, 반론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이런 과학적 정보가 노출됐음에도 두 단체가 두 보고서를 읽은 이후에 자신의 입장이 빈칸하다는 확신을 더욱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또 상충되는 정보들은 이제 배척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반론을 이제 뒷받침하는 정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고서를 읽고서 훨씬 더 자신의 입장이죠. 자신의 어떤 입장을 모아는, 지금 여기서 자기 입장은 맞고 남의 입장은 틀리다, 그런 걸 우리가 확진 편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장은 맞다라는 그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타당성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몇 번? 바로 4번입니다. 4번은요, 포지션이랑 동의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스펙트가 들어가면은 어스펙트 over their own position, 그러면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 이게 똑같은 말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쓸 거면 보통 우리가 어스펙트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어떤 사물 그리고 상황, 이런 특정한 면을 가리킬 때 쓰는데, 예를 들면 the financial aspect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재정적 측면,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 aspect, 그 같은 명사입니다. 지금은 누가, 지금 여기서 이런 두 단체의 그룹이 심지어는 더 굳혔다, 그랬을 때 자신들의 이런 받아들이더라,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정보만, 남의 건 다 틀려, 그런 무언가가 들어가죠. 자기 말이 옳고 남의 말은 틀렸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확증 편향이라면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답정너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이 될 때까지 이제 듣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와 벗어나는 게 있으면은 배척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확증 편향의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보시게 될 때 떠오르는 학교가 나중엔 두 학교가 있어야 돼요. 확증 편향이라는 경우는요, 이미 2023년에 한양대학교에서 논리로서도 이미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2017년 한국외대에서 확증 편향에 관련된 요소로서 독해로서도 출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런 사례들, 사형제도의 효과성이 이제 범죄 억제책으로 있냐 없냐, 찬반에 관련된 요소도 이미 성균관대학교에서 독해로서도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23년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더욱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출과 이 경험을 갖추어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야가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 이런 소재를 이미 이전에 풀었을 때 봤는데 라는 그 생각이 단 하나만이라도 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의 정말 엄청난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도 같은 연도에 이제 또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중앙대학교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썼다면 이 학교를 보지 않았을 텐데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 보시면 24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만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겹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건대와 동국대학교는 수능을 기반으로서 이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하필 이 지문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지금과 같은 이 시기도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촬영 중인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갈 때도 아마 AI가 여전히 열풍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에 관련된 이런 설명들에 대한 요소가 나온다면은 확실하게 여러분 좀 관심 가지면서 좀 봐줄 필요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그냥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AI라고 할게요. AI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문화 사회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If we will them, 자,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만든다면 AI 머신은 중재자와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가 된다? 중재자와 조정자래요. 그러면서 분사구문이랍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은 주절과의 무슨 관계? 순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빈칸에 의존할 수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누구와 서술어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멘트라면 바로 중재자와 조정자를 뜻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정답은 2번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번, 6번을 통해서 우리 한번 24년도 건국대학교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같은 경우는 지금 if를 전후로 해서 문장이 이제 구성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줄에 라이센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쉽게 그냥 우리가 경찰서라고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또 경찰서에서 또 발급이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이. 그래서 그냥 경찰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A라고 합시다. 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래서 A에게 이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하려면 따라야 하는 이 규칙을 알려줬다는 거죠. 제공하다는 거니까. If the rule are violated. 자, 그러니까 이 규칙을 위반한다면,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시면 이 경찰서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당연히 면허증을 취소하겠죠. 그렇죠? record license 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 sanction. sanction의 의미가 인가하다, 허가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sanction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제재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제가 오늘 현강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이제 선택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진짜 많이 틀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procrastinate 하면은 뒤로 미루다 라는 의미로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우리 문법적으로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와야 하는 점에서 우리 부정사가 나와서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뭐를 뒤로 미루다. 특히나 이 단어는 이제 늑장 부리다라는 뉘앙스로서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동의어적으로 우리 이제 정리를 하면은 딜레이가 가장 기본이고 구어는 풋어프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또 풋어프의 동의어가 바로 postpone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딜레이 말고도 defer 이런 단어도 있죠. 또 어떤 단어로 또 많이 이제 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제 지금 이제 좀 기억나는 거 예를 들면 뒤로 미루다, 늑장 부리다 했을 때 하나만 더 떠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어 dilatory 형용사인데 이게 뭔가 미적거리고 지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dilatory 요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뭔가 늑장 부리고 꾸물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delay
이런 단어로도 쓰일 수 있죠. 그리고 넬리만 알면 안 되죠. 딜리델리도 같이 알아두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슐리, 셸리 뭐 이런 단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뒤로 미루다라는 뉘앙스에서는요. 충분히 뭔가를 망설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망설이다 했을 때는 deter이라는 단어로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vaccillate라는 단어도 있죠. 그리고 이런 단어라든지 또는 영국식으로는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how and how 이런 단어까지 다 알아두시면 너무 많이 썼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히나 좀 난이도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좀 뒤로 가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부터 델리, 딜리델리 같이 외우세요. 같이 외우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단어, 또 지금 나오는 이런 단어들 또 같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답 3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AI에 대한 연구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까? 정보와 지식은 제1차 논리라는 걸로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과정으로 이제 시작한대요. 자, 그래서 이 추론은 정리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로서 빈칸화돼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문장을 보시면 바로 두 문장 논리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고할 때 논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자, 지금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고할 때 논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그 부분과 여기가 똑같은 맥락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형용사가 예를 들어서 illogical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이라는 단어와 같은 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 들을 수 있는 건 implausible 3번 정도가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고민될 수가 있는 게 바로 5번입니다. 환원될 수 없는, 환원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형용사인데 우리가 어, 예전에 그 이제 그 어느 학교였죠? 한양대학교에서 환원과 관련된 개념이 사실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환원이라는 거는요. 어떤 것이 더 이상 단순한 형태로 나누어진다거나 더 이상은 분해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맥락에서 많이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인수분해 기억나시나요? 인수분해? 우리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너무나도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오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환원할 수 없다라는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뭐 수학이라든지 뭐 철학, 과학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considerate 인이 붙으면은 경솔한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consider love의 상당한, 꽤 많은 이라는 형용사와 considerate는 사려 깊음이라는 형용사를 또 구분해 줄 필요도 있겠죠. 1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필수적인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건국대학교의 2024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건국대학교는 정의적 설명과 두 번째 두 개의 선지에 관련해서 여러분의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애가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라? 사전적 정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정의에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판별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라? 가금이가 언제 어디서 쓰이는지 그 예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를 이 본문과 무관한 내용으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형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특히나 중장문에서 선택지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 매뉴얼들의 하반기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국대학교는 여기서 매듭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른 학교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